그 다음 97쪽을 보지요. 원소의 용법과 세 가지 상황. 이것은 원소 이론과 상황 이론 및 취사 선택 이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.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의 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황이 적용되는 겁니다. 그 하나는 꼭 필요한 상황과 그 원소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상황과 또 하나는 없어야 하는 세 가지 경우에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. 방위표 이론에 비유한다면 북쪽과 동쪽 사이에는 북동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.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의 원소적인 의미가 어떤 문장 속에 꼭 필요한 상황과 없어야 하는 상황과 그리고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상황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원소의 용법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경우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본인, 즉 어느 사용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될 따름입니다. 쉽게 말하자면 어떤 낱말의 용법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가 인위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. 그럼에도 재래용 문법에서는 관사의 용법이라느니 애니와 솜의 용법이라느니 하면서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. 그 다음 98쪽에 윗부분에 있는 우리말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고 난 뒤에 그 아래 여러가지 외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. 1번 외문 I met a boy. 나는 한 소년을 만났다. The boy's name is Tom. 여기서 the라 하는 이 낱말은 필요합니다. 이 the라고 하는 이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낱말에 소속된 상대성 집단을 봐야 하는 겁니다. 그 집단에 소속된 this와 that를 생각할 수 있죠. this boy 하게 되면 이 소년이요. that boy는 저 소년이요. the boy 하는 것은 그 소년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더가 필요하죠. 이번에 Mr. 김, 어떤 김씨라고 하는 사람 wanted to see you.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다. 여기서는 라고 하는 이 낱말이 필요합니다. 3번에 come boys, 애들아 오너라. dinner is ready. 식사가 준비되었단다. 이 dinner 앞에 아무런 말이 필요 없죠. 4번 come boys, 애들아 오너라. the dinner you wanted. 너희들이 원했던 그 식사가 is ready at the last. 마침내 준비되었단다. 이 얘기는 그 식사, 너희들이 원했던 그 식사. 그래서 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이런 경우 재래 영문법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식사명이나 즉 식사 이름이나 질병의 이름, 스포츠의 이름 등등에는 정관사 더를 못 쓴다. 아니면 생략해야 한다. 이런 식의 그 공식을 만들었죠. 그 공식을 외운다는 것도 힘들지만 영어를 망칩니다. 5번에 We enjoyed dinner at the hotel. 우리는 그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. 이게 dinner 앞에 아무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6번 외문 We enjoyed a strange dinner at the hotel. 우리는 그 호텔에서 어떤 하나의 이상한 식사를 즐겼다. 많고 많은 식사 중에서도 특히 그 하나의 이상한 식사를 뜻하는 거죠. 이 문장에서 어는 필요한 말입니다. 7번에 We enjoyed the dinner she prepared for us. 우리는 그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그 식사를 즐겼다. 여기는 더가 필요합니다. 8번 외문을 보죠. He died of cancer. 그는 암으로 죽었다. 재래 영문법이라면 여기에 더를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. 그러나 쓰든 안 쓰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. 여기서는 그는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죽었다.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9번을 보세요. Doctors cannot help the cancer. 여기 help는 도와주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손을 써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암을 치료하다는 뜻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암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. 어떤 암이냐 하면 the patient has in the lung. 그 환자가 폐 속에 지니고 있는 그 암입니다. 일반적으로 말하는 암이 아니고 그 환자가 지니고 있는 그 암입니다. 그죠? 그 암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경우에 더를 쓰느냐 안 쓰느냐 써야 되겠죠. 그 다음에 10번 예문을 보겠습니다. We see many flowers in the spring. 자, 봄이라는 계절에 할 때 in the spring이 맞느냐, in spring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. 여러 명의 중학생이 한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더를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.
또 어떤 학생은 우리 선생님은 더를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.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학생들 간의 의견 충돌이 아니고 영어 선생님들 간의 의견 충돌이라 하겠습니다. 또 5종 영어 교과서에서도 어떤 교과서에서는 더를 썼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더를 쓰지 않았습니다.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같은 책장에서 in the spring이라 했다가 또는 in spring이라 했다가 다시 말해서 더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? 바로 원소의 용법에 대한 이 세 가지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. 그 다음 15번 외문을 보겠습니다. 15번 The man is stronger than the woman. 여기에서 더를 써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래형 문법에서는 서로 대조적인 낱말이 한 문장에 나올 때는 더를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중에 틀린 부분을 고쳐라 해놔놓고 이 더를 빼는 것이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럴 경우 더가 없다면 man is stronger than woman.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다. 더를 쓰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보다 힘이 더 세다. 뭐 이런 뜻의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. 그 다음 99쪽을 22번 외문을 보죠. The earth 하게 되면 이거는 지구를 말하죠. 그리고 더를 쓰지 아니한 earth. 이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헐 또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더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. 25번과 26번의 예문에서 the table이라는 말과 그냥 테이블 할 때 또 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. 아래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. 27번에서 to the school 할 때 이 the school은 학교라는 그 건물을 뜻하는 것이죠. 그러나 28번 외문에서처럼 더를 빼버리고 그냥 school 하게 되면 이것은 학교 수업을 의미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. 이와 유사한 현상은 교회라든지 병원, 하스피럴, 교도소를 뜻하는 프리전 이 같은 낱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30번 외문 He goes to school by bus. 그는 버스로 학교 다닌다. 이 같은 외문에 대해서 재래 영문법은 교통이나 통신의 수단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관사를 못 쓴다 라고 했습니다.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. 그럼 31번 외문을 보겠습니다. He goes to school by the bus his father drives. 그는 그의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 다닌다. 여기에 버스 앞에 더를 써야 하겠습니까?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? 써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32번 외문에 He was elected president.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. 여기에서도 재래 영문법은 한 마리의 제비를 보고서 여름이라는 결론을 내리듯이 관직이 보호로 쓰일 때는 관사를 쓰면 안 된다. 또 이렇게 했죠.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관직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. 교수라는 직업이 관직이냐? 대학 총장이라는 직업이 관직이 될 수 있느냐? 여기 프레지던트는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도 되겠지만 대학 총장도 되죠. 회장도 되는 겁니다. 이것을 어찌 관직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? 그것도 그렇지만 관사를 못 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? 33번 외문을 보세요. Kennedy,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또는 the 대신에 어를 썼습니다.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. 이게 다 옳은 문장입니다. was shot, 저격당했습니다. 34번 외문 He was a President 혹은 one of the Presidents of the Nation. 그는 그 나라의 한 대통령이었다. 35, 36, 37번 외문에서 재래 영문법은 스포츠 이름 앞에는 관사를 못 쓴다 그러는데 여기는 쓰는 경우와 쓰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 봤습니다. We watched a tennis game. 우리는 어떤 테니스 경기를 구경했다. He didn't watch the tennis game. 그러나 그는 그 게임을 우리가 봤던 그 테니스 경기를 그는 보지 않았다. 37번 We often play baseball game in the park. 우리는 공원에서 종종 야구 경기를 한다. 그냥 야구 경기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더나 어가 필요 없습니다. 그런데 재래 영문법에서는 관사 하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. 도대체 관사라는 낱말이 왜 생깁니까? 관사라는 그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낱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어와 더라는 이 낱말에 대한 용법이 워낙 복잡한 공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와 더라는 말을 일일이 호칭하기 곤란하니까 하나로 통합하여
관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잘못된 문법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문법 용어라는 것이죠. 관사 중에서도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. 더 이상 우리들은 관사라는 문법 용어 때문에 헛되이 땀을 흘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